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어제 오늘 이번 주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은데요. 보니까 이 코스피도요 2,400선을 어느새 슬슬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장중 고점 부근에서 흘러가고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러네요, 네. 700선은 확실히 딛고 올라서는 모습. 710포인트도 넘어서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들어오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죠. 우리 시장도 그 훈풍을 이어받아서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좀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오늘도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저희가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좀 살펴봐야 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어떻게 종목별 전망과 대처 방안 짜야 할지 저희 이상형 월드컵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경 전문가님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죠. 알파프로 전략팀의 정태근 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꼽은 8개의 특징주 지금부터 대진표를 먼저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보시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증시를 바치고 있는 반도체 큰형님들이죠.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톱부터 출전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그동안 주가를 좀 너무 짓눌러왔던 게 사실입니다만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속적으로 올라왔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삼전도 하이닉스도 덩달아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6만 전자에 안착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9만 원대 진입을 다시금 노리고 있는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펼치는 1라운드의 대격돌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죠. 네, 2라운드 게임주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네오이즈 대 카카오게임즈의 대결인데요. 이 네오이즈는 탈중앙화 거래소 개발을 위해서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죠. 오지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하고 있고요. 이에 맞붙는 카카오게임즈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죠. 에버소울을 비롯해서 다양한 신작을 선보인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내는 파트론인데 그동안 스마트폰이 주력이었다가 이제는 전장용으로 뻗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번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기대보다는 잘 나왔다라는데요.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면서 주가를 슬슬 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부를 펼칠 종목은 바로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은 요새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가 요새 정말 핫한 테마가 하나 있죠. 네옴시티. 게다가 우크라 재건으로도 여기저기 걸리는 호재거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가 흐름도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제서야 고개를 들고 있는 파트론과 이미 꽤나 올라와 버린 현대건설기계의 대결. 잠시 후 3라운드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리오프닝으로 엮어볼 수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화장품주 LG생활건강 대 항공주로 대한항공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LG생활건강,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 완화 조치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연속 깜짝 실적을 올리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 대한 이슈 먼저 체크를 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정말 지겹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가도 있겠고 금리도 있겠지만 네. 환율 이야기 정말 그렇죠. 많이 했었죠. 네. 환율이 계속해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7을 떨었던 게 사실인데 1,400원대를 드디어 좀 깨고 내려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그동안 환율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들어오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었고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이 됐었죠. 자, 그래서 여쭙겠는데요. 먼저 윤겸 전문가님, 원달러 환율 1,300원대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풀이를 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1,407원까지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환율이. 네. 이게 이제 킹달러, 맞아요, 소위 킹달러. 킹달러라고 그렇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황제달러라고. 황제. 네, 킹을 넘어서 달러인가요? 황제가 네, 됐다. 황제까지. 황제달러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예. 또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 이런 부분이 이슈가 이제 겹치면서
달러의 어떤 상승세가 약간 한풀 꺾이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미 중간 선거에서 지금 공화당이 지금 어느 정도 여론상 네.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또 연준 인사들도 약간의 이제 환율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약간의 이제 그 발언을 조정하는 그런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하긴 있으나 그렇습니다. 그런 의견도 좀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 봉쇄 완화 정책 물론 이제 당국은 코로나 봉쇄를 완화한다는 걸 일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정부 공산당 당국도 출구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만약 이렇게 뭐 제로 정책을 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제 정책의 다변화, 다양화로서 이제 출구 전략을 짜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대중국 수출이 막혀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뭐 수출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완화하고 출구하고 다변화 정책을 이제 피다 보니까 이제 수출 부분도 개선되고 또 이제 중국에 들어갔던 이제 많은 자금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차이나런이라고 그래갖고 예. 또 우리 한국 쪽으로 우리 한국 증시가 뭐 세계 하락률 꼴찌 2위가 되다 보니까 많이 저평가되고 그렇습니다. 기업의 가치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 예. 이런 이제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제 환율도 달러도 어느 정도 정점은 고공행진에서 약간 이제 멈춤이고 둔화되는 피크를 찍었다. 예, 피크를 찍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겹쳐지면서 예. 환율이 좀 이제 오늘 1385까지 내려왔는데 당분간은 이제 여기서 다시 뭐 재상승하나 고공행진하는 쪽으로는 안 가고요. 네. 여기서 약간 이제 박스식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중요한 이슈는 10일 날 CPI 이제 결과가 그렇죠. 나오면서 네. 그 지표에 따라서 이제 달러의 방향과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엇갈리면서 변동성이 나올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달러가 지금 진정되고 안정되는 건 우리 증시에 도움이 되고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까. 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는 대로 1444 저 고점 보니까 좀 와. 죽을 사자처럼 보이거든요. 정말요. 정말 올해 초반에도 이 1,400원대로 올라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많이 올라오면서 시장에 부담을 준 환율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은 지금 환율 하락이 주는 신호 좀 어떻게 풀이를 하고 계세요? 뭐 우리 주식시장을 보게 네. 되면은 자금이 들어온다는 기분 좋은 일인 거죠. 네. 결국 뭐 잘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그렇죠. 시장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최근처럼. 네,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진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예. 달러 인버스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어허.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원하는 저는 FOMC가 별개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 이번 주 나온 CPI도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FOMC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파월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웨스트고 우리 갈 길 가겠다. 네. 우리 갈 길 가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그거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은 계속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갈 겁니다. 갈 방향은 뭐 건데, 변함없고. 네, 갈 건데 환율이 지금 1,400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FOMC는 우린 달리 가겠다.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네. 이분을 맹신하면 안 되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들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네. 그 이번에 피터슨 경제연구소 거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1,100원일 때와 1,400원일 때였던 그 환율 포지션은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한미 통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한미 통화 사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계속 그래서 네.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오. 그러면 이게 음모론적으로 보게 되면 예. 이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좀 그러네요. 그분이 네. 그 한국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환이 더 이상 상승을 안 해요. 요건 피크다. 역시 네, 마찬가지. 그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이번에 그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환율은 1,480원에서 고점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뭐 한국은행 총재 했던 얘기도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또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뭐 분위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분의 얘기를 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어려운 얘기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선반영. 선반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시장에 발목을 잡아왔었거든요. 네, 그렇소가. 맞아요. 근데 2019년 넘어가서는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맞아요. 그죠? 계속 이야기되고 네, 했으니까. 계속 회자가 됐어요. 지금도 예. 회자되고 있거든요. 네. 그 악재이어서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악재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긴축이다 이런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선반영이 되게 되고 내년에 좀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결국에는 악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네.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장을 발목을 잡았던 그런 악재 요인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좀 선반영되었다는 부분.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좀 고점을 피크를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는 여기저 좀 접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8강의 1라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좀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 반도체 관련주로 네. 1라운드 종목들이 꾸려졌습니다. 채팅창도 핫한 네. 것 같아요. 이 아, 얘기는. 지금 네. 대단하네요. 네. 뿡까뿡까님 누구세요? 주로님 처음 보는 분인데. 네. 자, 처음 보는 분과 함께 우리 반도체 큰형들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결이거든요. 야, 정말 와. 큰 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러네요. 자, 먼저 윤겸 전문가님 선택만 먼저 딱 해주시죠. 삼성전자입니까? SK 하이닉스입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의 선택은 일단 삼성전자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까요? 솔직히 이건 뭐 짜장이 전자, 짬뽕이 전자 그거 아니에요. 그 수준 같아요. 네. 하이닉스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오늘 이렇게 짬뽕 반, 짜장 반으로 준비를 네. 하셨군요. 자, 정태근 팀장과 윤겸 전무가 의견이 조금 나뉘었는데요. 왜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됐는지 네.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겸 전무관님, 삼성전자를 골라주셨는데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네, 방금 전에도 이제 언급 좋은 의견 주셨지만 예. 이제 달러가 지금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약세 좀 내려오고 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대형주가 움직일 순서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고요. 네. 네. 지금 뭐 최근에 뭐 반도체 업황이 너무너무 어둡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렇죠. 공급망 수요라든지 재고라든지 디램 가격 하락이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이제 몰렸었는데 이제 환율이 좀 개성되면서 이제 달러가 약세를 펼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대형주가 움직이는 그런 와중이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아이폰을 다시 따라잡겠다. 네. 그래서 갤럭시 S23을 갖다 필두로 해서 야심차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가전업계도 좀 어려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수급도 들어오고 다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이제 저점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제가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갖다 조금 또 비중을 뒀던 이유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성 자산에서 네. 역시 급이 틀리다. 체급 차이 좀 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이제 예. 모든 요새 기업들이 이제 뭐 이제 자금 경색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레고랜드 그렇죠. 사태, 뭐 흥국 DB 사태까지 네. 해가지고 이런 면을 봤을 때 역시 그래도 현금성 자산이 네. 두둑한 삼성전자가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치킨 게임 시장으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현금성 자산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예. 물론 이제 다 같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 실적도 개선이 돼서 좋아져야겠죠. 증시에는. 근데 이제 두 종목에서는 역시 급이 틀리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로 비중을 조금 두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실 둘 다 시장에서는 큰형님 뻘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큰형님, 오브 큰형님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인 네. 것 같아요. 정태근 팀장님 반박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니, 그거 맞습니다. 이거는 뭐 삼성전자 선택해도 되고, 예. 하이닉스 네. 선택해도 맞는 거고, 그리고, 9월 29일부터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1조 8천억 샀고, 하이닉스 7천억 샀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현금성 자산 말씀하셨는데, 하이닉스는 4분기 적자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은 시장 때문에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장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이게, 저는 그걸 봐요. 종목을 볼 때, 네.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를 종목, 업종, 시장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최상단이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일단 시장 흐름 타서 움직이는 그렇죠. 지금 흐름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다 사정 감안해서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제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현금성 자산도 볼 거고 실적도 볼 거고 다 볼 건데 그때 가서는 삼성전자가 더 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그 환율 얘기할 때 모건스탠리 잠시 얘기했잖아요. 네. 모건스탠리가 그 아시아 최선호주로 SK 하이닉스 찍었거든요. 그런 그래서 또, 네. 그냥 그쪽 한번 믿어보려고요. 그분들 얘기도 맞아 떨어지고 있는 네. 판국에 네. 일단 최선호주가 SK 하이닉스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잘 믿어줘야 않겠어요? 원래 예. 싫으면 뭘 해도 싫고요. 좋으면 뭘 해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관님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 좋게 보이잖아요. 네. 뭘 해도 좋게 보이고요. SK 하이닉스 선택해도 뭘 해도 예. 좋게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어느 게 좋다라고 우열을 가린 게 조금 무리가 있는 네.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열을 가리기가 쉽진 않은데 좀 채팅창을 보면은 짬뽕보단 짜장이 낫다. 네. 삼전 가자. 삼성 큰형님 가나요? 삼전이 지금 기세는 좋긴 하네요. 어느 게 네. 짜장인가요? 삼성이 짜장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뉜 상태고 쉽지 않은 선택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승부의 종착역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갈리게 되네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자, 오, 역시 네. 큰형님이 자장으로 선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삼성전자가 65% 득표를 하게 됐고요. 바로 삼성전자 이렇게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지게 된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관에서는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지금은 한 그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241선이 있는 한 11만 원 정도? 일단 먼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정태근 팀장님께서 11만 원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게임주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게임주를 선택해봤습니다. 네오 위즈와 카카오 게임즈의 대결이죠. 사실 그동안 게임주들의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자, 그 중에서도 네오 위즈, 그래도 주가 선방해준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게다가 이번에 이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이런 호재성 이슈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카카오 게임즈 자체도 자체지만 카카오 그룹주들의 참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주가 상황도 정말 썩 좋지 않은 모습, 상당히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네오 위즈와 카카오 게임즈를 붙였을 때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하러 떠나보시죠. 네, 윤겸 전문가님, 일단 탄력은 네오위즈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또 카카오 게임즈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올라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느 종목이 나을까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네오위즈가 좀 더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네오위즈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의 선택은 일단 네오 위즈로 네. 가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의 선택도 한번 저도 들어볼까요? 네오위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 끝나기도 전에 바로 네오 위즈 말씀 주셨거든요. 카카오 게임즈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유를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구체적 이유를 하나씩 네.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윤겸 전문가님, 네오 위즈를 골라주셨는데 네오 위즈가 뭐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그룹에 대한 아직까지도 들어가기 좀 망설여진다라는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카카오 그룹을 보면서 이제 네. 그 데자뷰, 역사적으로 아이고. 우리가 이제 1997년 IMF 때 예.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굴재 기업들이 이제 문어발식 확장, 네. 이제 그 사자성어에 대마불사라고 있습니다. 대마불사.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어허. 네, 대마불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그 시대에 이제 어떠한 이제 세계 경영, 대우 같은 경우도 유럽에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확장하고 투자하는 대로 이제 결실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분별한 네.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갖고 이제 자금 경색 및 이제 그 달러 네. 우리 외환 보유가 줄어들면 정부에서 물론 지원해줬지만 네. 그러면서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카카오그룹도 왜 제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물론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수천만 우리 전 국민이 쓰는 네.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회사가 커졌는데 이거 정말 뭐 대단한 예, 거죠.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어떠한 이제 계획과 플랜과 어떠한 시장을 여러 가지 이제를 안배하면서 좀 확장을 했는데 네.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했고 또 이제 오너들 임원들 아래 이제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 뭐 주가도 이제 팔아버리고 그렇죠.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다 보니까 정작 갖고 있는 주주들은 정말 이거 네, 어떡하나 맨날 전전긍긍하고 맞아요. 있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2024년에 이제 신작 출시 부분이 기대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그룹의 전반적인 이미지라든지 타격 이런 부분이 그룹 전반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 갖다 회복하고 이미지하고 이제 어떠한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각, 투자자들의 시각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오위즈는 지금 이제 블록체인 지금 네. 이제 좀 현재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크게 다가올 파트 아닙니까 블록체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탈중앙화에 뭐 매일 외치는 게 탈중앙에서 그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신작 또 나왔고요. 또 지금 뭐 미 중간선거 공화당의 승리로 인해서 가상화폐 부분도 예.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네오위즈가 어떤 시장을 빨리 선점하는 한 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더 주고 싶고 네. 주가 상승 탄력은 네오위즈가 더 강하지 않을까 해서 네오위즈를 선택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 위메이드가 작년에 정말 날아갔던 것도 블록체인 관련된 요 메타버스 NFT P2 네. 이런 그렇죠. 기대감이었잖아요. 네. 네오위즈가 블록체인 전문 기업과 손을 잡았다라는 거는 그런 강한 상승도 조금은 예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어느 정도 이제 그때는 이제 예. 한번 블록체인하고 메자만 들어가도 손만 그렇죠. 해도 올라가는 네. 시장이었는데 몇 배씩 올라갔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전반적인 국내 전반적인 악재에서 이제 내려와 있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네. 그래서 네. 네오위즈가 어떤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발빠르게 선택하고 예. 그쪽 시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해서 네오위즈를 점수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아직 멀리 해야 되는 요인들이 좀 남아 있고, 네오위즈는 반면에 아주 호재성 이슈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네, 정태근 팀장님께서도 네오위즈 골라주셨는데 역시 카카오 게임즈 좀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이 좀 리스크로 네. 꼽히나 봐요. 네. 아니 이게 네. 제가 네.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같이 먹어야 티가 안 나지 혼자 먹으면 티 나거든요. 맞아요. 카카오 게임즈 딱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분 나빠.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서 정이 좀 안 가요 지금. 네.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이 안 네. 간다는 얘기 아마 지금 시청자님들 많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누가 나와도 아마 네오위즈를 선택하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카카오 그룹 자체가 그만큼 네. 신뢰를 좀 많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시장의 투자자분들의 네.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예를 들게 되면 혹시 예. 백소 사태 기억나세요? 네, 예. 그거- 백소파도. 그거 결국 대법까지 가가지고 무죄 판결 났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 기억 못해요. 맞아요. 근데 결과는. 네, 그죠. 기억 못하는데 주가는 이미 다 빠져버리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 좋은가를 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정신을 좀 더 차려야 된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네오위즈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선택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포기는 없더라고요. 기권은 없더라고요. 게임주 자체를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으신가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P2E가 이게 활성화되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이게 게임도 트렌드가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NC소프트로 시작된 PC 게임. 그렇죠. 네. 그러면서 2014년도에 썬데이 토즈, 컴투스, 모바일 쪽 넘어가고 모바일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P2E라지 블록체인 넘어가는 이제 예. 초입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게임이 그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갔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게임들이 출시가 되게 되고 이게 게임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 살아남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갔었거든요. 게다가 특히 네. P2E 관련돼서는 규제도 사실 뭐가 해결된 게 네. 딱히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불법이잖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법부터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갈 그러다 길이 보니까 이제 멀다. 북미로 가고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서 뭐 할 판에 규제 때문에 밖으로 네. 나가서 이러고 있어요. 네. 참 게임 업체들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오위즈는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주가 있잖아요. 4만 원 부분에서 아마 좀 행보가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 네오위즈가 최근에 주가 갔던 이유가 한 가지거든요. 피거짓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예, 예. 맞아요. 요게 있는데 그 기대가. 요게 지금 이제 내년에 이 게임이 출시가 될 겁니다. 네. 내년에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흥행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상승 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피해 거짓이라는 기대감에서 1차 상승이 나왔고 네. 이제 또 11월 17일 날 앱엑스코에서 지스타 하잖아요. 네. 아마 거기서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신작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나와서 이제 흥행을 하게 되고 그쵸, 매출로 네. 반영되는 이게 나와야 주가가 좀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상승으로 가는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네. 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네오위즈가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정태기 팀장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네오위즈를 어쨌든 두 분 다 골라주신 사각이에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이렇게 확 쏠렸을지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띄워주시죠. 6대4. 카카오 게임즈가 네. 오히려 투표가 좀 많이 됐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때 좀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네오위즈가 60% 가져갔고요. 네오위즈 4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 관해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세울까요?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그런 이미지 개선, 전반적인 이제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좀 다시 살아나면서 상승을 좀 기대하고요. 1차 그 목표가가 이제 매물대가 몰려 있는 45,000원까지 한번 좀 보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현재는 49,50원 구간인데 45,000원으로 일단 1차적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결이 다른 두 종목의 대결이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5일장 이사경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파트론이 올라와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죠. 자, 파트론. 지금까지는 뭐 스마트폰으로 주력을 해왔는데 앞으로 전장용으로 뻗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이 또 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많이 내려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현대건설기계인데요. 최근 장에서 정말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죠. 네옴시티, 우크라 재건. 이렇게 눈에 띄는 이슈와 함께 엮여서 주가 굉장히 많이 뻗어가고 있습니다. 자, 파트론과 현대건설기계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현대건설기계가 너무 놀라셨나요? 네, 현대건설기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조정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장 초반에는 좀 그러나 싶었더니 또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어.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파트론으로 가십니까? 가시는 네, 건가요? 파트론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가 고소공포증. 다른 진짜 근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이따가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윤겸 전문가님의 선택도 궁금한데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네.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연속성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현대건설기계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겸 전문가께서는 스리를 즐기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정태근 팀장님, 네. 고소공포증이 있다. 현대건설기계가 많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네. 파트론 골라주신 이유 좀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은 파트론보다 현대건설기계 선택한 게 맞아요. 매력적으로 근데, 보이죠, 네. 사실. 근데 종목만 보면 선택한 게 맞지만 우리가 저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맞아요. 아마 우리 전문가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자. 이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현대건설기계가 맞다라고 좀 보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조정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을 했다라면은 아마 바뀌었을 건데 지금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낮은 위치 네. 선택을 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파트론은 뭐 제가 선택을 했지만 앞으로 숙제가 좀 많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전장용으로 갈 건데 이게 지금 요새 전기차가 핫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전기차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2차 전지도 있는 거고 자율주행도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전기차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2차 전지만 너무 부각이 되고 자율주행이 너무 조금 도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성능이 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그 차량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뭐 레벨 3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마 주가가 좀 쉬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은 바닥에 대한 기대감 네. 요것 때문에 좀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야 될 구간이다. 그렇죠. 많이 내려왔죠, 네. 너무 사실. 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만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라면 큰 무리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꼬리 틀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그래도 리스크 관리한다는 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론 골라주신 정대근 팀장님의 이유 한번 들어봤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가는 말이 더 잘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네, 의미로 또 저도 선택해 주신 파트론에 건가요?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 앞으로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면서 보통 또 전기차 한 대에 8개의 뮤들 카메라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이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양사방부 다 봐야 되니까. 예,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런 카메라가 좀 들어가고 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시장은 더 커지고 확대됩니다. 근데 이제 파트론도 이제 대내적 악재에서 이제 저점 구간을 지금 바닥을 딛고 이제 꼬리를 틀고 올라가는 부분 분명히 많습니다만 예. 근데 약간의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소위 다 더디게 좀 상승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대 이제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제가 수급적인 부분이 말씀드렸는데 수급의 연속성이 좀 기대되고 네.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 다시 방한한다. 한 번 온다 그러다가 이제 펑크를 냈어요. 약속을 해놓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줬다가 밀당남이에요, 바람을 놨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온다는 얘기가 다시 있는데 물론 이제 비행기가 떠봐야죠. 그쪽에서 출국하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밀당을 해야 사람들이 또 애가 타거든요. 네네 그런 애 타면 또 부분이 공세 들어옵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실적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뭐 중장비 관련 건설기계 관련해서 이제 굴삭기 여러 기타 이제 또 이제 기기들이 지게차 등에서 이제 제작하고 많이 이제 매출을 성장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가장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슈는 역시 네옴시티하고 그다음 2번 타자 러우 전쟁에 의한 재건 그렇습니다. 관련이 계속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한번 수급이 더 한 번은 더 이제 빈살망세 방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원팀 구성해서 지금 거기서 이제 진행 또 하는 수주 관련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사활 걸고 있는 네네. 거죠. 지금. 정부에서 또 정책주 밀어주는 종목들이 역시 달려가는 말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물론 뭐 더 뭐 속도를 확 내면서 달려가지 않겠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 이런 언급 그렇죠. 해드리고요. 수급 부분하고 이런 긍정적인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좀 더 이슈가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조금 더 현대건설기계 쪽으로 선택을 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네, 보태주시죠. 현대건설 내용실이 방금 말씀하신 조금 네. 동의하거든요. 네. 동의하는데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바뀌고 있어요. 뭐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분위기죠? 사실 뭐 이렇게 약간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예. 이렇게 차도 중고차보다 새 차가 낫잖아요. 근데 지난주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예. 그러니까 물론 한미글로벌이라든지 다스코 같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도 강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신약이라든지 대한전선이라든지 현대무역이라든지 새로운 종목들이 나왔거든요. 맞아, 뭐 찾아 나서는 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무슨 조금만 연결고리 했으면 다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지분만 갖고 있으면, 여기서 네. 연끌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연끌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어제 임겸 전문가님 맞아요. 해주셨잖아요. 네. 동의하실까? 그래서 예. 또 보면은 또 뭐 강화유리 해가지고 구경지에는 또 이게 나왔잖아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맞아요. 네,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소대 말씀드린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아해서 앞으로 그런 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네옴시티라는 테마 내에서 좋게 말하면 순환매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두더지학기식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좀 새로 나오는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이번 라운드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나뉘었어요. 파트론과 현대건설기계 각자 골라주셨는데 그런데 뭐 사실 두 종목 보는 의견 자체는 맥락은 두 분 다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네, 역시 지금 잘 가고 있는 현대건설기계가 선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대건설기계 64% 득표했고요. 이렇게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파트론 관해서는 정태근 팀장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한 9,500원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파트론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줘도 만 원대이기 때문에 9,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론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또 주셨네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가격 전략 9,5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는 리오프닝 관련된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바로 LG생활건강과 대한항공이 펼치는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LG생활건강 화장품주들은 뭐 모조리 다 주가가 바닥을 벗고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대한항공 항공주들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나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실적으로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는 있습니다. 자, LG생활건강과 대한항공의 대결 지금부터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래도 돈 버는 기업이 낫지 않을까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을 네. 정태근 팀장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드디어 이륙을 했습니다. 예, 날개를 폈습니다. 대한항공 선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 시를 듣는 것 같은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자, 대한항공을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 대한항공에 대한 뭐 장점도 있겠지만 정태기 팀장님 일단 LG생활건강 화장품 아직은 아닌가요? 너무 많이 데려왔잖아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게임 업체들하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드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발목 잡히고 있는 도대체 상황이잖아요.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네. 바닥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미족에 발을 담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국이 비하해서 안 되겠네요. 예. 여기 일단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걸 좀 탈피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아무리 퍼시픽도 그렇고 지금 LG 생활건강도 그렇고 그런 걸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매출서 다변화 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화장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많이 생활품 네.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P&G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또 뭐 경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뭘 해도 미운 오리 새끼예요 지금. 뭘 해도 미운 새끼이기 지금 때문에. 부각이 될 게 없군요 지금. 그래서 화장품을 보게 된다라면 예를 들게 되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것들.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리오프닝 된다 그래갖고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 나타 계속 그렇죠. 하다가 네. 잠깐 치고 말았다. 네, 치고 지금 말았다. 계속 맞아요. 약 올렸잖아요. 예. 이제 뭐 리오프닝이 되니까 이제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으로 이제 리오프닝에서 돈 버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 CNC가 지금 이번에 실적 잘 나왔거든요. 이게 뭐 우리 여재앵커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죄송해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 그래서 겁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아시겠지만 여성분도 이제 마스크 벗으면 색조 화장품 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렇죠. 그 회사가 색조 화장품 특화된 회사거든요. 색조화장. 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으로 북미에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아이패밀리 SC가 지금 일본에서 되게 잘 팔려요. 네. 근데 그 회사 대표분이 로맨의 화장품을 또 누가 만드냐? CNC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ODM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패밀리 SC가 돈을 벌게 되면 뒤에서 누가 얻느냐? CNC가 얻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섹터 내에서 화장품을 다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화장품 섹터 내에서 CNC처럼 돈을 버는 기업이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보자라는 거죠. 선별적으로 또 네. 종목을 봐야겠군요. 그렇죠. 네. 선택을 잘하자. 알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대한항공은 실적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골라주신 이유 정태근 팀장의 관점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역시 좀 실적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해주신 거죠? 네, 네. LG 생활건강 참 답답하고 안쓰럽습니다. 주가가 네. 이렇게 예, 많이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바닥이 어디인지 도대체 지하 몇 층까지 가려고 했는지 이렇게 어렵게 내려왔는데요. 아이고. 뭐 원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면세점 실적 부진, 네. 거기에다가 이제 달러 강세, 거기다가 이제 뭐 환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원자재 값 상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 의존도 말씀하신 의존도도 높고 중국의 코로나 그 제로 정책의 이제 봉쇄 정책이 연일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의 그 내수 소비도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끝없는 하방 계속 하강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이제 조금 이제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11월 10일 날 이제 광군제라고 중국에서 네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소비 일어날 수 있는 이게 뭐 이제 싱글들의 그런 뭐 기념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솔로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또 솔로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런 어떠한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좀 전환하려는 매출을 좀 잃어보려는 노력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 또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네. 부분이 지금 약간 이제 문제점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은 또 실적 부분을 이제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또 대한항공은 그때 이제 코로나 정점일 때도 어떤 이제 여객 수송보다는 또 물류 화물 쪽으로 쪽으로, 네. 화물 쪽으로 해서 또 잘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타개하고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최근에 뭐 항공기 사고가 좀 있긴 했으나 그런 부분도 잘 정리되고 다시 이제 한번 도약하려는 탄력을 받고 이제 올라가려는 그런 부분에서는 대한항공 쪽에 좀 점수를 또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대한항공을 골라주셨고 오늘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골라주셨는지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수분 가장 쉬웠네요. 자, 대한항공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73% 가져갔고요. 대한항공 이렇게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LG 생활건강 간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볼까요? LG 생활건강이요. 네, 예. 저 차트를 LG 확인해 생활건강 보시죠. 차트 보니까 이제 올라준 다음 1차 이 목표가를 65만 원 잡고 요걸 이제 돌파해 주면 추가 상승은 좀 기대되나 1차 관문 가장 매물대가 몰려 있는 65만 원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추가 상승의 문을 65만 원으로 일단 잡아주셨네요. 이 관문을 좀 잘 넘어야 할 텐데, 네, 일단은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반도체주 대 게임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반도체 1등, 국내 1등, 네, 삼성전자가 나와 있죠. SK 하이닉스를 무려 무찌르고 이렇게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6만 전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와 맞붙는 종목이 상대가 좀 강했네요. 네오위즈가 올라와 있습니다. 게임주죠.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블록체인사와 손도 잡았다죠. 그런데 상대가 삼성전자입니다. 과연 승부 어떻게 날까요?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까요? 네. 답정너 아닌가요? 대진표 보고 깜짝 놀라셨던데요. 이건 답정너죠. 네. 삼성전자.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정태근 팀장님의 선택이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의 선택은요? 네, 같이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거 아마 시청자분들도 네. 채팅창에 아무 얘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건가요? 네. 자, 일단 두 분의 선택이 다 삼성전자로 갔습니다. 1등도 정해진 거 아닌가요? 이거 가봐야 얘기는 합니다, 또, 못하겠지만. 네. 그래도 지금 당장의 흐름을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자, 정태근 팀장님, 삼성전자와 네오이즈 네.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이거는 네. 그 뭐지 종목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업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IT를 볼 거냐 게임을 볼 거냐 예. 이 관점이거든요. 지금 어찌됐든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서 IT도 올라오고 이제 게임도 올라올 건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업종 시장을 보게 되면 시장이란 이슈를 이제 해소를 했을 때 네. 업종하고 종목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뭐 IT가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모건스탠리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 4분기, 1분기 바닥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결국 우리나라 증권사 신한투자 같은 경우도 어저께 똑같은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2분기에 반등한다. 그러니까 어허. 결국 4분기, 1분기 바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또 국민주잖아요. 그렇죠. 이 또 국민주 이제 작년 올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많이 네. 했습니다. 네. 오매불만 기다렸거든요. 이런 표현 써될지 모르지만 무조건 존버하셔야 돼요. 이제 팔면 안 돼. 이제 팔면 네. 후회할 겁니다. 많이들 네. 기다리셨어요, 네, 그렇게.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은 이게 9월 29일부터는 SK하이닉스 그리고 9월 30일부터는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면서 벌써 4조 4천억 매수 들어왔거든요. 예. 네. 이게 설마 단타 치려고 들어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설마 이렇게 기다렸다가. 설마 네. 이거 삼성전자 갖고 단타를 친다? 네.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 할 수 있어요. 자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전 단타 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어찌 보면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어찌 보면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매수? 뭐 이런 성격의 매수를 했고 이제 네. 이거를 이제 내년 이후에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보게 되면 예. 이건 뭐 답정나라고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말씀드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윤겸 전문가님 지금 채팅창에 겜돌이들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게임즈 응원해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오이즈 그런데 삼성전자 이기기 쉽지 않네요. 예, 우리나라에도 게임 유저분들도 많고 네. 시장도 또 넓어지고 있고 게임에 대한 기대감, 주가 상승을 좀 염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먼저 저는 이게 이제 급으로 따지면 무제한급하고 플라이급이죠. 네, 많이 차이 나네요. 예, 네. 급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종목별로 분야별로 좀 봐야 되는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선적으로 삼성전자는 우선 8층, 9층에 계신 분들 정말 많아요. 구출하러 가야 됩니다. 네, 출동해야 구출하러 되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약간 이제 진정되고 인덱스 달러가 이제 어떤 정점을 찍고 좀 내려와 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이 또 들어오고 네. 또한 이제 차이나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에 묶였던 자금들이 이제 불안 요소 때문에 우리 증시로 들어오는 이런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외인들이 이제는 이런 이제 그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 부분을 언급드리면 공매도로 이제 일관하는 타임보다는 이제 수급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어떠한 이제 중간 선거 CPI 뭐 결과 그 이유도 또 봐야겠지만 어떻게 딱 예상을 100% 할 수 없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또 갖춰졌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지개를 이제 한번 피고 8, 9층에 계신 분 좀 구해로 좀 가고 싶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장주 뭐 말이 예. 필요 없는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줄 힘을 얻어야지 네. 우리 꼴찌 세계 2위 5명을 좀 싣고 네. 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뭐 네오이즈도 이제 뭐 블록체인 뭐 피해 거지 신작 그런 부분 기대가 됩니다. 물론 이제 네오이즈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도 기대하나 네. 지금에서는 삼성전자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오이즈 3층, 4층에 있으신 분들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 삼성전자 8, 9층으로 구출하러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삼성전자. 네, 역시 뭐 만장일치로 나왔네요. 65%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선택과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같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결승까지 올려볼게요. 네, 채팅창에 제이님이 삼성전자 한국의 자존심이죠. 또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럼 떨어지게 된 네오이즈 관해서 가격 전략을 좀 잡아볼 텐데요. 정태근 팀장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네오이즈 같은 경우 저도 목표가 한 42,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 이유가 되게 목표가 높지 않은데 네. 지금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최고가가 42,750원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당분간 횡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박스권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42,000원대가 박스권 상단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오이즈 정태근 팀장님께서 42,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전략적으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의 마지막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한껏 기세를 올려잡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네옴시티, 우크라 재건 이런 강력한 이슈를 안고서 주가는 급등세를 펼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한항공 고실적으로 주가 꽤나 올라오는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와 대한항공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도록 할게요.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골라야 좋을까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건설 기계가 좀 더 제가 말씀드린 네옴시티에 이은 러우 전쟁의 네, 재건까지 재건. 연속성을 봐서 그때는 이제 봤을 때는 현대건설기계에 점수를 더 주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의 선택 현대건설기계였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은 8강에서는 또 대한항공 골라주셨잖아요. 어떤 네. 종목이 나을까요? 이게 감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거는 네. 현대건설기계 대한항공이라기보다는 네. 네옴시티 대 항공으로 좀 이렇게 네네네. 본다라면 네옴시티. 그렇죠. 네옴시티 가야죠. 네옴시티 강하죠. 예. 네. 자, 정태근 팀장께서도 네. 네옴시티로 가주셨거든요.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역시 현대건설기계 이 정말 몸에 또 강력하게 타고 있네요. 네, 그동안 또 건설 이쪽 업계가 상당히 불황이었고 맞아요. 또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2의 중동붐.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제1의 중동붐을 1970년대 후반 우리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 세대 가서 피땀 흘리시고 외아버니 교과서에 나오지 됐습니다. 않습니까? 예, 교과서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금융이 불안하고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이제 건설 부분이 활로가 되고 뚫어져 가지고 이게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604조 뭐 1년 내년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었는데 지금 700조가 넘어가는 이거 100조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건 늘어난 뭐 거거든요. 천문학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서울시의 44배 면적. 네. 이게 완성되는 순간은 거기에 어떠한 이제 네. 어마어마한 이슈뿐만 아니라 아마 어마어마한 관광 산업까지 1년에 1조씩 써도 조선항도 다 못 써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이제 수주가 앞으로 계속 또 이제 결과물이 나오면 또 주가에 또 반영될 수 있는 예. 그런 여지하고 또 이제 현대건설 기계는 또 이제 러우 전쟁의 이제 재건주도 재건 아직도 관련주죠. 네. 파트 2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선반영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평화협정이나 추진협정이 나오면 그때는 어마어마한 또 상승을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제 리오프닝 기대주고 이제 실적도 좋긴 하나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률의 폭은 주가의 상승의 폭은 약간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제한성이 있죠. 있지 네.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폭발력에 있어서는 네옴시티, 러우 재건 네. 부분에서 현대건설기계를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도 네. 첨언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네옴시티 충분히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예. 대한항공 이게 좀 아시아나항공을 디스를 좀 해야 될까. 전화 오지 않을까요? 전 도망갈까 네, 봐요. 조심스럽게 해주시죠. 이게 아시아나항공이 예전에 업황이 좋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돈 벌어서 네. 세금 내고 인건비 내고 리스비 내면 남는 게 없다 그랬어요. 어허허허. 이게 아시아나항공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되게 낮아요. 3%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까? 네. 좀 몰랐네요. 업황이 그렇게 좋을 따지지. 때도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바가지 물전 바가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현재 떠 안았어요. 대한항공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떠안는데 지금 항공과 네옴시티 둘 다 좋게 본다라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위를 가리려면은 뭔가 발목 잡힐 게 없을까라는 점을 보게 되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LCC가 자본 잠식 이슈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 만약에 적자 가게 되면 완전 자본 잠식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대한항공의 발목을 그러니까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항공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상한 대로 만약에 LCC 자본 잠식 이슈가 나타나게 되면서 또 LCC에 또 찬물이 끼얹어진다. 예.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옴시티냐 항공이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네옴시티. 네옴시티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현대건설기계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과연, 나왔을까요? 네. 네, 현대건설기계 역시 이렇게 많이 투표를 하게 되네요. 현대건설기계 결승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항공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세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스타트상 보면 이제 바닥 딛고 기지개 피고 올라가는 예. 모습이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목표가
매물대가 몰려있는 27,000원까지는 기대감이 있고요. 네. 27,000원에서 아마 어느 정도 저항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27,000원으로 목표가 일자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현재는 24,700원 구간인데 일단은 윤겸 전문가님께서 27,0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결승전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최근 이슈 1위라고 할까요?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현대 건설기계 대결입니다. 자, 과연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러 가시죠. 네,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지금 계속 그 두 네. 분이서 멘트 할 때 계속 지금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IT냐 네옴시티냐 이거 요거 어렵네요. 진짜 만만치 않죠. 하필 결승전에 이게. 진짜 이번 달에 월드컵인데 진짜 월드컵이네요. 과연? 일단은 그러면 수익률 네. 측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현대건설기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이상형 월드컵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큰 종목, 무조건 믿음직한 종목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네, 맞아요. 자, 현대건설기계 지금 당장 타이밍에서는 좀 더 낫다라는 판단 내려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고민이 되는데 어떤 종목이 나을까요? 네. 저기 이슈적인 부분에서 현대건설기계나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과 두 분이 약간 반대로 가셨거든요. 그러면 자, 이야기를 조금 이따 들어보겠고요. 정태욱 팀장님 먼저 일단 뭐 현대건설기계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당장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여기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제가 잠시 잘 들었지만 이것도 이제 IT 대 네옴시티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둘 다 괜찮지만은 결국 수익률 선택하게 되면은 IT보다는 이제 네옴시티가 수익률이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아까 전에 현대건설이 높다면서 고소공포증이 있다면서라고 네,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뒤에서 네. 지금 뒤통수가 근질근질한데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대한전선 이런 것도 새롭게 좀, 부각되는. 예.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그 더 라인이라는 170km 유리 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고속철도가 들어갈 건데 이게 디젤로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전기 에너지로 갈 건데 그러면 이제 송배전망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이 뭐냐면 소비자와 발생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가 오는 중간에 새는 전력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잡아주기 위한 고효율 송배전망 이 구축이 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마 송배전망 보게 되면 뭐 LS라든지 대한전선인데 네. 사우디에 누가 더 가깝느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사우디 대한전선이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2017년도에 이미 사우디 법인을 설립했거든요. 예. 근데 LS 같은 경우는 사우디 외곽지 중동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전선을 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보너스까지 이렇게 다 갑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윤경 네. 전문가께서 골라주셨는데 네. 이유가 뭐죠? 사실은 이제 예. 현재 상황에서 핫하고 트렌드는 네옴시티, 현대건설기계가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드디어 이제 잠자던 큰형님께서 그분이 눈을 일어나셨다. 뜨고 네. 아빠 약간 안 전에 말씀 잔다. 환율 이제 차이나론에서 이제 네. 한국으로 예. 자금도 들어오고 수급도 들어오고 이제 공매도 부분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는 이런 여러 여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네. 낙수효과입니다. 큰형님이 눈 뜨고 일어나면서 그래야 밑으로 가죠. 올라갈 때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네. 영향이 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현대건설기도 핫하고 추가 상승도 있지만은 그래도 큰형님이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점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미인주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지금 띄워주시죠. 과연 자, 네. 네, 삼성전자가 시청자분들의 사랑을 역시 독차지하고 있군요. 자, 삼성전자 골라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 지금부터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서의 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국민주죠. 삼성전자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삼성전자가 현대건설기계를 누르고 오늘장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준우승한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현대건설기계 정태근 팀장님 얼마를 잡아볼까요? 전 똥손이네요. 네.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위치가 좀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간 조정이 나오면 좀 다행이겠지만 이게 또 가격 조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가 49,500원인데 5만 원 무슨 얘기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네. 뭐 다시 한번 또 현대건설 네. 기계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눌림목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5만 원대까지 기대해 본다는 그런 말씀 주셨고요. 네. 오늘의 미인주자 삼성전자 관해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대를 네, 얼마나 1차 목표가로 6만 5천 원 설정해 드리고요. 네. 6만 5천 원을 갖다 돌파한다면 7만 원까지도 2차 오. 볼 수 있습니다. 7만 원을 넘어서 8층, 9층 계신 분들 빨리 네. 구해드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 1차적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6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삼성전자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텐데 윤겸 전문가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4시에 이제 그 중간선거, 네. 그다음에 이제 CPI 결과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사진이 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윤겸 전문가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봐야 되는지 꼭 함께 하시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